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이제 2학기가 시작됩니다. 개학 후 코로나19 재유행으로 확산이 우려돼 철저한 방역 관리가 필요한데요. 이를 포함해 차질 없이 학사 일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점들을 준비해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초당대학교 교양학부 정행준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에서 2학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먼저 2학기 학사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우리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다시 2학기를 이제 개학하는 이제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교 약 85%가 이번 8월에 이제 개학하는 것으로서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개학과 더불어서 이제 교육 당국도 굉장히 분주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이제 교육부에서도 이번 8월 4일 날에 이제 2022학년도 2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 방안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주도된 골자는 학교 안에서의 이제 소위 말해서 학생들의 학습 활동을 어떻게 유지하고 또 정상 최대한의 어떤 학사 일정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들이 이제 담겨져 있는데 네. 여기 이제 포인트는 그겁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최근에 들어 또 재감염률 또 이렇게 유아라든지 또 청소년의 경우에도 굉장히 또 높은 또 감염률이 있어서 굉장히 교육당국에서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미 지금 우리 코로나가 이제 3년여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교육당국에서도 이 학사 운영들을 기본 어떤 우리가 과학 1학기 때 했던 것처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이게 큰 골자입니다. 네. 다시 말하자면은 정상 수업, 우리가 말하는 이제 오프라인 수업이죠. 그 다음에 온라인 수업, 그리고 학사 일정은 또 이 수업 활동들은 정상적으로 하되 또 교육 활동들은 또 비대면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다양한 방안들을 이렇게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제 교육부에서는 이제 지금 개학 전 일주, 그다음에 개학 후 2주를 굉장히 그 집중 방역 점검 기간으로 지금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소위 말해서 학교 안에서의 코로나19가 확산이라든지 이런 감염률에 대한 영향들이 이제 미치게 된다면 이게 굉장히 큰 또 우리 사태로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이제 개학과 더불어서 지금 자가진단 어플리케이션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자기 건강 상태를 이렇게 입력을 하고 이제 그다음에 거기에서 만약에 좀 자기가 느낄 때 코로나19 같은 증상이 있을 경우는 바로 학교 당국에 신고해서 또 보건 당국 검사를 받게 되면 7일간의 소위 말해서 이제 학교를 나오지 않더라도 출석을 인정해주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지금 2학기 때도 역시 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2학기 때가 되면 보통 수학여행이라든지 네. 또 현장 체험학습이라든지 이런 이제 교육 활동들이 이어지는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제 다소 좀 탄력적 운영을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이제 초중고등학교가 870여 개 학교가 있어요. 네. 이제 이 중에 50% 미만이 즉 60명 이하의 학생이 50%를 차지해요. 다시 말해서 소인수 학급이라든지 소규모 학교들은 이제 교육 활동을 하는데 좀 더 용이하는데 목포, 뭐 나주, 우리 무안의 남학, 순천, 여수, 광양 이런 지역의 과밀학급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교육 활동들, 특히 현장 체험학습이라든지 수학여행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을 걸로 봅니다. 아무래도 여름 휴가가 끝난 이후에 바로 개학을 하는 거여서 그런지 더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지난 7월 재감염 추정 사례를 보니까 17세 이하 비율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좀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고 또 방역 당국이나 도교육청에서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지금 학교 현장에서 이제 방학이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도 뭐 가정에서라든지 학원에서 이렇게 뭐 다중이 있는 곳은 이제 우리 스스로 어느 정도 절제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네. 이제 개학을 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언제든지 재감염이 될 수 있는 상황들 또 신규 감염이 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아요. 이제 9월, 10월 이제 접어들게 되면 이제 계절성 독감이라든지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계절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다양한 어떤 감기 질환들이 이제 나타나게 될 텐데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이런 전염병 측면에서는 굉장히 확산이 우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그래서 교육당국에서 긴장을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또 고3 수험생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또 있고 또 대학 입시가 또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학기 학사 일정은 어느 때보다도 교육당국 또 학부모들 포함해서 민감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최근 제가 자료 8월 18일 기준으로 보니까 지금 현재 코로나19에 한번 걸렸는데 다시 재감염돼 버린 이 사례가 무려 14만 명 정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지금 이제 이 보건 당국에서 긴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19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변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학교 현장에서도 굉장히 고민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라남도만 경우에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전라남도 인구가 182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전라남도만 보더라도 지금 71만 4천 명 정도가 지금 코로나19에 확진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우리 전라남도 인구의 약 40%가 감염이 된 거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전체적인 어떤 감염 추세를 보더라도 학생들의 경우에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7세 미만의 학생들에 대한 감염률도 굉장히 지금 최근 확산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구조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유아들 있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네. 밀폐된 공간에 에어컨을 켜야 되고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저런 어떤 상황들이 지금 현재 지금 17세 미만의 우리 청소년을 포함한 아동들에게 코로나19가 좀 감염되는 증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맥락에서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도 그러면 학사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주하게 하고 있는데 제가 모두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다면 기본 원칙은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등교 수업을 하겠다는 거겠죠. 네. 그리고 만약 등교 수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즉 코로나19 상황이 학교 급단위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한다면 부분적으로 다시 말해 학교 전체를 등교 제한이 아니라 특정 학년이라든지 네. 특정 학급 이렇게 선별적으로 이렇게 등교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그리고 정상 수업과 또 원격 수업을 언제든지 이렇게 호환해서 듀얼 체제로 해서 학사 운영을 이끌어 나가겠다. 이런 부분이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근데 전남도 교육청에서는 조금 더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좀 더 한 단계 더 진일보한 정책 중에 하나가 현장 체험학습의 경우에 현장 네. 체험학습 경우에 부모의 동의를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 동의가 100명 미만 동의율이 100명 미만일 경우는 70% 이상의 학부모가 우리 현장 체험학습 합시다 하면은 추진하겠다는 것이고, 근데 이제 100명 이상인 어떤 학교들이 있죠. 학생 수가 그런 경우에는 학부모의 동의 80%가 이루어지면은 현장 체험학습 추진하겠다. 네. 다시 말하자면 이 부분이 과유불급에서도 안 되고 너무 지나친 것을 오히려 적은 것만 더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이 학생들의 교육 활동들을 어떻게 하든지 좀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는 있는데 역시나 이제 2학기 이후에 코로나19의 어떤 감염의 어떤 상태들이 2학기 학사 일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큰 변수로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교육 방식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면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비대면 수업이 활성화가 되고 또 학교 교육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잖아요. 교수님께서는 코로나19 이후에 좀 학교 교육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죠. 사실 교육학자 입장에서 코로나19는요 굉장히 많은 그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는 확연히 달라진 것 같아요. 이 코로나19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종교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생태계에 너무나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교육의 담론들은 여러 형태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 수업 형태만 놓고 보았을 때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업이라는 것은 학교 안에서 물리적 공간인 학교 안에서 교수자와 학습자가 대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수업이라고 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정상적인 수업의 형태로 놓고 봤는데요. 네. 이제는 온라인 교육이 이제 수업의 한 형태로 당당하게 진입했다는 겁니다. 다시 네. 말하자면 온라인 수업이라는 것은 정상적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면 수업을 보완하고 보충하는 수업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온라인 수업이 수업의 한 형태로 즉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 네. 오프라인 수업과 온라인 수업 당당하게 이제 하나 링크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제는 온라인 교육, 즉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교육이 당연히 활성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우리가 AI 인공지능 또 뭐 우리가 메타버스, 뭐 가상 증강 현실 흔히 말하는 IT 기술의 발달로 인한 이러한 정보통신의 기술의 교육 현장 속에서
우리 뭐 에듀테크라는 말을 쓰는데 네. 저변화되면서부터 이러한 온라인 기반의 교육은 사실은 상시적인 체제로서 이제 좀 더 도입될 것이다라는 것이 여러 교육학자들의 전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 코로나19가 앞당겨 버린 겁니다. 네. 다시 말하자면 선택에 의해서 내가 온라인 수업을 했는데 이제는 누구나 다 하는 마치 평생 교육처럼 이제는 누구나 다 해야 되는 누구나 접촉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비쿼터스 플랫폼이 돼버린 겁니다. 네. 이 온라인 수업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주 달라지게 된 것이고 따라서 이제는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현재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런 오프라인 중심의 대면 수업과 이런 온라인 수업을 가지고 있는 특장점들을 어떻게 잘 혼합해서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에게 학습력을 높여주는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논의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네, 코로나19로 좀 현재의 수업 형태도 바뀌었고 미래의 형태도 좀 변화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온라인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건 이미 활성화가 됐고요. 또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한 좀 대비 차원에서 이러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비대면 수업 시스템이라든지 또 활용 방안을 발굴해낸다든지 이런 걸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게 필요해 보이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는 이제 이 온라인 교육은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변수가 아닌 이제 상수가 되었습니다. 네. 선택이 아닌 이제 필수가 되었다는 것이고, 사실 온라인 교육은요, 학습자들이 최고의 고수들입니다. 이미 지금의 학생들은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태어나면서 왼손에 스마트폰을 동시 쥐고 성장하게 가는 세대입니다. 네. 이미 지금의 청소년들은 또 지금의 우리 학생들은 디지털 국민들이거든요. 또 디지털 세계 시민이고 그런 측면에서 교육이 즉 교육을 공급자, 교육을 공급하는 저 같은 교수잖아. 네. 교육 당국이 사실 디지털 문명에 가까웠던 것이지 이미 디지털 수요자들은 내 손 안에 소위 말해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자유자재로 온라인 세계와 오프라인 세계를 넘나들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이런 온라인 교육은 교육 수요자인 학습자들이 먼저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이런 교육 수요자인 학습자들이 이런 온라인 체계를 통한 수업들을 언제든지 수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태도, 지식기술 태도를 확립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교육 당국은 또 우리 교육 정책을 위반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학습자들의 변화하는 욕구, 즉 변화하는 수업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더라도 교육부가 변화해야 되고 저 같은 네. 교수자가 변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학습자들이 변화할 것이 아니라 변화된 학습자에게 변화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 같은 교수자나 학교 당국이나 교육 당국이 정책적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한마디 말씀을 더 드리자면 지금 대학의 경우에 우리나라 대학의 경우에 사이버 대학들이 있습니다. 우리 네. 흔히 말하는 온라인 대학이죠. 근데 이제는 우리 대학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프라인 대학이라 하는 일반 고등교육의 어떤 교육의 패턴이 이제는 일반 저희와 같은 오프라인 대학이 사실상 온라인 대학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없고 네. 교육을 담아내는 바구니가 이제는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는 것 또한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온라인 교육에 좀 적응한 학습자에 맞춰서 교육자나 또 교육 당국이 변화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비대면 수업의 한계점 중 하나가 학습 결손에 따른 교육 격차가 발생한다는 건데요. 이 문제들 학부모들께서도 좀 크게 우려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대면 수업이나 비대면 수업 모두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참 이 부분이 이제 사실 코로나19가 한 3년여 하면서 뭐 교육학계에서도 많은 논문들이 사실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교육이라는 내용 중심, 즉 교육의 내용만을 가지고 보면 다시 말해 지식을 습득하는 측면, 또 지식을 전달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뭐 이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또 오히려 온라인 교육이 더 학습의 효율이나
학습을 갖다가 이해하는 데 더 나은 경우도 많이 자료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초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성장에 가고 있잖아요. 네. 다시 말해 지식만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성장, 정서적 성장, 사회적 성장, 도덕적 성장, 그 다음에 지적 성장이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앵커님 우리가 이야기할 때 체육 수업, 음악 수업, 미술 수업을 비대면으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할 수는 맞습니다. 있겠죠. 현장 체험 학습을 우리가 뭐 비대면을 통해서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식을 전달하고 습득하는 측면에서는 일부 효과성이 있으나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지식만 습득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경험, 교수자와 학습자의 만남,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시민으로서 성장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온라인 교육이 지금 현재 제일 맹신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교육도 필요로 하지만 교육이라는 어떤 구조를 놓고 봤을 때는 이런 대면의 방식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온라인 교육이 굉장히 한계가 뭐냐면 인성 교육의 문제이고 네.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학습자의 학습 성취 수준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측정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할 것 없이 지금 사실 대학들이나 초중고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역량 중심의 수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즉, 네. 뭐 PBL 수업이라고 해서 프로블럼 베이스 러닝, 문제 중심 학습이라든지 또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 즉 프로젝트 중심의 수업.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역량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그룹 활동들,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영역들은 비대면 수업을 통해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교육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들을 그 교과목이라든지 그 학교 특성에 맞춰서 최적화된 교육의 어떤 서비스, 즉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들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오프라인 수업이 절대 좋다, 온라인 수업이 절대 좋다, 또 절대 나쁘다, 또 오프라인 수업이 절대 나쁘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 네. 이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적절하게 소위 말해서 혼합을 해서 결과적으로 교육 수요자인 학습자들의 학습력 향상에 어떠한 교육의 방식들이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성교육 측면에서 봤을 때, 네. 또 사회성 발달 측면에서 봤을 때 비대면 수업이라는 것은 대면 수업을 통해서 극복할 수 없다라는 이 지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교육 방법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중요할 거고요. 또 코로나19 감염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 그렇다면 이 방역 당국과 또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는 어떤 점들을 좀 해 나가면 좋을까요? 그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가 봤지만은 이제 이 안전에 관한 문제 있죠. 안전, 네. 보건, 이게 교육의 핵심이 됐습니다. 근데 그런다고 봤을 때 이제 우리 가정에서는 이러한 어떤 코로나19라는 이런 어떤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 또 세계적인 또 인류사적 재난 상황 속에서 가장 지금 사실은 이게 이제 피해를 보는 대상은 학생들입니다. 네.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또 학습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은 성장해 나가야 될, 또 성장해 내야 되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교육 활동이 저해되다 보니까, 또 사회적 거리를 둘 수밖에 없다 보니까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가정에서는 우리 해야 될 것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사회적 거리는 둬야 됩니다. 네. 그러나 사회적 거리를 두라는 얘기지,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거리를 둬서는 안 됩니다. 더 네. 좁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님들께서 부모의 역할로서, 또 학부모로서의 역할들을 다 해나가야 될 텐데, 학생들의 인성 부분, 그다음에 학생들의 정신 건강, 또 사회성 발달, 이런 부분들, 학습에만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네.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유치원 학생들, 초등학교 학생들, 중학교 학생들, 고등학교 학생들 사람입니다. 마음이 있습니다. 네. 아픕니다. 느낍니다. 다만 표현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럴 때일수록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공부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공부 외적인 면에서 우리 아이들의 탁월성들을 키워나가주는, 자주 놀아주시고 재밌게 놀아주시고 건강한 어떤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플랫폼으로서의 부모의 역할이 진정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가정에서의 역할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2학기 개학 전후로 어떤 점들을 준비해야 할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학생들과 각 가정에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 마칩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